(2022년 9월 15일) 이정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탄압을 하는 배후 세력이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완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입법 독재라고 규정합니다. 입법 독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독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한동훈의 길을 꺾으려다가 박범계 등등 나가 떨어졌죠. 말 잘못하면 한순간에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탄핵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소아성 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 감호 확대 추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 참 우리 기자들 기사 쓸 때 그냥 뺏기기만 해갖고 좀 화가 납니다. 소아성 기호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동 성범죄자 치료 감호 확대 추진, 이건 알겠는데 소아성 기호증인지 소아성기호증인지 소아성기호증인지 이게 뭡니까? 이런 거 좀 기자들이 쓸 때는, 우리 팬 기자들이 쓸 때는 한자를 넣어주거나 좀 설명을 해줘야죠. 소아성 기호증이란 건요, 소아는 어린이죠. 성은 남성 여성 할 때 성입니다. 어린아이의 성을 좋아하는 게 기호죠.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병을 얘기합니다. 소아성 기호증 아동 성범죄 브리핑을 오늘 한동훈 장관이 한 모양인데, 여기서 기자들이 플로어에서 질문이 나왔겠죠. 지금 정부 여당이란 말은 빼고 질문했는데, 이재명 탄압 시나리오가 있고 그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FM대로 답변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다 라고 한 후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라고 해서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 앞에 말도 FM이지만 이 말도 딱 맞는 말이죠.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라고 해서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압할 때 법 앞에 대통령이 뭐가 달라라고 하면서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죠? 대통령의 범죄도 안 봐줬는데 다수당의 대표의 범죄를 봐줘야 됩니까? 여기까지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기소한 거 가지고 야당 탄압이란 소리 하지 말라 하고 똑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억울함에 대해서는 저도 살면서 몇 가지 억울한 경우, 크게 억울한 경우가 있었어요. 큰 공을 세우고도 오히려 당한 경우도 있고 참 다 있는데, 채널A 사건으로 채널A의 이동재 기자하고 그 다음에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씨가 아주 문재인의 정권에 의해서 호되게 당했죠. 결론은 뭡니까? 무혐의 처분이죠. 무혐의 처분, 기소도 할 수가 없는 내용 갖고 거짓부렁 갖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한동훈 잡아놓으려고 밀어붙였고, 결국은 이동재 기자는 기소까지 했지만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은 엉터리고 라는 걸 감을 잡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동재 기자 사건 엮어서 시리즈로 끌고 나왔었죠. 자, 이렇게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았던, 그때 한동훈 검사장하고 부장검사하고 육박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를 당했기 때문에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관이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건 안 된다. 그래, 이재명 너 죄 없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죄를 덮어 씌우면 안 돼.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어. 그러나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더 안 되지. 전혀 다른 이야기지.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탄압하는 배후에 한동훈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시라. 그리고 한동훈 탄핵론을 야당이 띄우는 거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한다고 하면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 그리고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는 국민들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건데 국민을 위한 위민 정치잖아요. 근데 방탄 정치인을 지키지는 방탄 정치가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딱 전곡을 바른말로 찔러대니 글쎄. 지금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서 탄핵시키겠다. 꼴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169석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입법권을 이용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독재하겠다는 겁니다.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그래 입법부도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누구로부터? 주권재민, 국민이죠. 그럼 국민이 2년 전 선거에서는 다수당이 되게 해줬지만 지금도 하는지는 국민에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힘으로 나를 탄핵한다면 절차에 임하겠다. 그런데 그 절차가 그 과정이 더러운 범죄 용의가 있는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면 국민들이 달리 볼 수도 있다. 한번 국민들한테 주권자한테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법 독재 까불지 마. 이런 얘기죠. 이 정도 장관쯤 되려면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죽으면 죽는 거지. 자, 이 정권이 바뀌지 않고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면 참 암담했을 것 같아요. 남북 문제에서부터 저는 상당히 암담했을 것 같아요. 저도 편견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편견을 많이 쭈그리고 본다고 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건 없어요. 크게 못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런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상당히 저는 끔찍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 땅에서 피살되고 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할 수도 없었을 거고 자유를 찾아왔던 우리 동포 북한 어민을 강제로 복송한 거 저도 떠들고 했지만 이렇게 밝혀줄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제가 그토록 이 정부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탈핵 비판 책을 쓰면서까지 대들었던 이 탈핵 정책에 대한 이 허위성도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한동안 방송에 나가다가 한 몇 년째 방송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민원연 출신의 한상혁이라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 되면서부터죠.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자. 그걸 뭐 권익위에서 보호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보면 참 저게 권익이야? 누구예요? 박지원 씨하고 가까웠다는 연대법대 나온 여자.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게 뭐가 밝혀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감사원들이 뛰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에서 대표가 누구지? 원내 부대표인 신정원 의원이 감사업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뭔가 하면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할 때는 감찰 계획서를 국회 감사원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고 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가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근데 왜 국회에 왜 상임위원회에 뭐뭐 하겠다고 제출하며 또 보고를 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하지 말아야 할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그리고 그 정책 목적이 부당한 거냐 제대로 된 거냐 그런 거는 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세금 내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주인이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주인이고, 내가 세금 내면 정부는 그 세금 갖고 나를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정책이 틀렸어?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는 거고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정부의 주요 정책이 틀리면 안 됩니다. 정부는 나의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근데 그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조사를 해야죠. 수사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그것에 그 정책이 노리는 바가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를 감사원법 개정안에 넣겠답니다.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북아시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하고 일본은 러시아산 PNG,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배로 실어오는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액화천연가스, 배로 유조선으로, LNG선으로 싣고 오는 걸 받기 때문에, 우린 중동에서 오기 때문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어도 큰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지만, 지금 유럽, 독일, 프랑스는 난리 아니에요. 영국은 산유국이니까 좀 낫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이 있어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서 도시가스 쓰시잖아요. 그거 폭발하지 않아요? 집에다 식칼이 있고 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 해치는 도구 아니에요? 그런다 필요하니까 그걸 두고 쓰는 겁니다. 이 어디 다쳤을 때 바르는 이거 과산화수소수 이거 소독하잖아요. 그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잖아요. 100% 안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원자력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사고도 없고 잘 유지합니다. 사고가 있더라도 그걸 유지해야 우리가 삽니다. 근데 그거를 탈핵 정책을 펼친 게 그게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건가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한 거. 이거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 탈핵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정책 그리고 그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말라. 이런 법을 감사원법에 개정해서 넣겠다는 게 신정훈, 저랑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의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6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합니다. 이런 자들도 한번 자기 집에 전기 끊어지고 다 끊어져서 밥도 못 해먹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추운 방에 그냥 잡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는 감사 대상자한테 감사하는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자입니다. 그럼 감사 통보하면 숨기죠. 수사할 때 잠복 수사를 하고 매복 수사를 하는 게 뭡니까? 저희도 취재할 때 급습을 하는데. 그리고 감사원 직원이 말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지만 자기네 불편하게 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겠다는 징벌조항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독자성을 위해서 감사원장하고 감사위원 도합 7명이 뭐를 할지를 의결하도록 했는데, 그건 상당히 좀 비밀스러워야 되죠. 감사에 대한 걸 전부 다 국가에 대한 거니까 알려서도 안 되는데, 그거를 공개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정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뭘로 포장을 하는가 하면,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 다음에 한상혁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전 정권 사람이라고 감사원을 동원해서 흔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막는 것이다. 네, 요 소리를 해놓고 요걸 합니다. 성동격서죠. 그리고 우리가 봐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국회로 옮기고 싶은데 그거는 헌법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피했다 하고 봐줬다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이제 꾀쟁이들이 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감수완박법을, 감사원의 기능을 완전히 박탈한다 그래서 감수완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추진하겠답니다. 왜 이럴까요? 도둑이 제발버린 거죠. 제발저린 거죠. 오늘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가 왜 국민 혈세로 이재명을 방탄해야 되냐 하고 칼럼을 썼습니다. 이재명도 국민이 대표랍시고 랍시고입니다. 제가 보기엔. 세입이 받고 또 국회를 참여하는데 왜 그 운영되는 국민 세금으로 그 사람을 방어하는 걸 해야 되느냐. 입법 독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대부분의 나라는 오랫동안 군주정을 해왔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군주를 했죠. 그때 주권은 군주한테 있었습니다. 군주가 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 산업이 생기고 돈이 모이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조금 경제력이 있는 사람부터, 야, 왜 네가 네 맘대로 하니? 나는 세금도 내고 네가 하란 대로 모두 부역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나는 권리가 없니? 나도 합당한 권리를 줘. 이건 내 인권이야 하면서 요구를 하면서, 그게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죠. 그 개인주의의 사상에 입각해서 이게 서구식 근대화, 이게 민주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군주가 독점하던 주권을 같이 가집니다. 이렇게 주권을 여럿이 쪼개서 공유하게 되면 그걸 공화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군주정이 무너지면서 공화정으로 이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군주라는 게 지금도 보게 되면 영국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뭐 굉장히 애달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묘한 향수가 있잖아요. 또 국가의 중심적인 인물, 상징적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주를 바로 없애면 갈등이 있으니까 군주는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권한은 뺏고 국가의 원수로만 있어라. 그리고 나서 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갖고 입법부를 만들어서 입법부에서 다시 대표를 뽑아갖고 행정부인 정부를 지도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행정부를 장악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헌법을 만들어서 이 테두리 안에서 해라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헌법을 세워서 공화정을 하는데 군주가 있으니까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 게 공화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지금도 영국이나 일본은 그런 체제죠. 근데 입헌군주정을 한 나라 중에서 그래도 군주가 있다 보니까 자꾸 독재로 흘러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입헌군주정 국가로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그 군주를 없애버립니다. 1차 대전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 군주가 없어집니다. 이탈리아도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긴 게, 그러면 이제 군주가 없으니까 국가 원수는 누가 하지? 국민이 뽑아. 선거로 뽑아. 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과거 왕과 같은 존재. 근데 왕보다 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상징적 존재로만 있고, 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이끄는 그런 정치를 합니다. 군주가 없는, 이걸 의원내각제라고 합니다. 의원내각제나 입헌군주정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서독이 통일을 할 때 기민당이죠. 기민당 계열에서 콜 총리가 계속 인기가 좋아갖고 기민당이 16년인가 한 20년 가까이 계속 일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한 20년 가까이 총리를 하게 돼요. 영국도 굉장히 어려웠을 때 보수당에서 대처가 이끄는 여성 정치 지도자,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총리를 합니다. 그러면 독재가 되죠, 오래 가게 되면. 근데 콜하고 대처는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망해가는 영국을 살려냈고 독일을 통일한 게 콜입니다. 근데 그거는 긍정적인 경우, 의원내각제와 입헌군주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독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 때, 아이씨, 독재를 해더라도 세종 같은 사람이 독재하면 좋지, 그런 이론이 되죠. 그 전혀 반대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 1차 대전 때 독일은 군주를 없애고 패전한 국가니까 의원내각제로 갑니다. 그게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그 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에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어떻게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 같은 방법으로 해서 완전 장악을 합니다. 독일 국민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몇몇은 이건 아니다라고 알지만 딱 제압하면서 그냥 독재로 가버리고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완전히 콜 총리와 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제대로 가면 좋지만 제대로 못 갔을 때의 문제점, 이게 바로 입법 독재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군주가 독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민들 대표를 뽑아서 국민들이 대표가 정치하게 했는데, 이것이 독재하면 어떻게 하느냐, 입법 부독재가.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공화정은 로마에서 시작된 건데, 로마에서는 군주가 아예 없었어요. 공화정 시절에는.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 독립했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는 군주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의원내각제도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 입헌군주정이 막 갈 때인데,
미국 사람들은 아예 군주가 없으니까 로마식으로 로마 공화정을 그대로 모방해보자라고 하면서 국가 원수를 뽑는데 국가 원수는 군인과 외교 안보를 하는 통수권만 갖고 나머지 권한은 각부 장관이 갖는데 국가의 총 권력은 의회가 갖지만 그걸 실행하는 거는 대통령의 통수권, 뭐 경제는 재무부가 하고 뭐는 국방부가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서 로마식 공화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뭘 걱정했는가 하면 입헌 군주정을 보니까 의회가 다수당이 장악해갖고 막 독재로 가면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그 입법부를 구성하는 각 국회의원들이 자 지역구에서 뽑는데 분명히 이 정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는 다 인기가 좋아서 당선되면 계속 일당 독재로 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두 개의 선출직을 만드는 겁니다. 둘이 경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독재가 했을 때는 입법부하고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죠. 그건 뭐 국민의 총이다 보는 거고 다르면 둘이 부닥쳐서 서로 견제를 해라.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대통령하고 입법부하고 서로 같은 당인데 다른 경우가 있었죠. 그게 레이건 정부 때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대통령제가 되면서 이게 좀 더 발전한 공화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자기네가 국회에서 169석, 우리가 국민을 더 많이 대표하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데 천만의 말씀, 2년 전에는 너희가 그랬지만 2년인 지금은 니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야당이었던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건 둘이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몰라요. 이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들 맘대로 가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법 독재를 만든 게 우리는 이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는 거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는 자기 스스로가 국회도 다수당이고 대통령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정책이 탈핵 정책부터 아까 대북 정책부터 엉터리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문제 제기하면 대통령이 통수권 차원에서 하는데 왜 그래? 하고 짓누릅니다. 대통령 권한 갖고 짓누르면 제일 좋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대통령 권한 갖고 뭐 하면 왜 네가 나서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논리 하나 못 깹니까? 자, 지금 제일 민주당 입장에서 입법 독재 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실정을 수사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있자마자 검수완박법을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했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이라고 된 한 글자를 이용해서 시행령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때 그가 내세운 게 왜 깡패 수사를 막느냐. 이 국민 괴롭히는 놈은 잡아야 되는데 왜 그것까지 뺐느냐고 내밀었습니다. 난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막았죠. 그리고 또 감사원은 얘네들이 설마 하고 손을 사실은 최재형 씨가 감사원장 할 때 탈핵 사건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그건 손을 안 댔는데 감사원이 움직이니까 이제 와서는 감사원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입법 독재입니다. 이걸 맞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대응하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하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 재미니까 국민한테 묻자 이거예요. 국민이 그래도 2년 전 총선에서는 민주당을 해줬지만 2년 지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을 택해줬습니다. 국민한테 결정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게 정당하게 하고 가는 겁니다. 탄핵 당하면 당하는 거고. 지금 문제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처럼 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장관, 수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 제2의 한동훈이 나오는 게 두려워서 지금 감사원장이 제2의 한동훈이 될까봐 감수안박법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장이 이건 헌법 위반이야. 그리고 감사나 수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통보하고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세금 내는 건 니리 통보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고통받는 모양인데 이걸 탄압이라고 자기는 표현하네요. 죄 지은 놈 죄 받는 게 당연한데 벌 받는 게 당연한데 한동훈이 이재명 탄압의 배후 세력? 말 돼요. 그리고 입법 독재 감사 완박 추진하는 입법 독재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0.73%포인트 이긴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민주당 정권이었고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이게 뭐가 비교되냐면 문재인이 처음 대통령 돼갖고 탈핵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했죠. 그리고 공사 중이던 원전 공사를 세우려고 자신 있게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토론에 붙였는데 거의 6대4가 넘는 비율로 원전 계속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뒤집어집니다. 이게 국민한테 제대로 설명하면 뒤집어집니다. 입법 독재, 다수당 독재에 대해서 전혀 겁낼 게 없어요. 정면으로 붙으면 됩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밖에 없다는 게 지금 아쉬운 점이죠. 감사원장이나 이번에 이복현인가요? 금감위원장이 뭐 청바지 입고 출근했던데 그런 친구들 또 이상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좀 더 잘할 수 없나? 이 법을 다룬 사람들은 의외로 테두리를 잘 못 깨고 그러는데 한동훈 씨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다수 나와서 제가 이재명의 용의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앞으로 더 드릴 겁니다. 그걸 좀 부수고 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 속에서 윤석열을 뽑아준 거는 저런 적폐를 없애라고 너 수사원 검찰이니까 해봐라고 뽑아줬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과 수석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입법 독재 깰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